안녕하세요. 과학 1등 전학생과 함께하는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 오늘도 시작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부터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주제는 멀리서도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살다 보면 생리현상 못 참을 때 되게 많죠. 그래서 내가 그나마 조금 덜 피해를 주려고 저기 구석 가서 방구를 몰래 퐁 낍니다. 그러면 소리는 어떻게 좀 작게 해서 안 나게 해서 아무도 못 들었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누가 방구 꼈어? 아, 방구 냄새나 누구야? 이렇게 되죠. 내가 분명 저쪽 구석에 가서 살짝 방구를 꼈는데 왜 모두 다 냄새를 맡는 걸까? 이렇게 한쪽에서 방구를 껴도 저쪽 먼 곳에서 나의 방구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이유 오늘 정리해 보도록 할 건데요. 이 내용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거 조금 떠올려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전 시간에 뭐 배우셨냐면 입자 운동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입자 운동이라고 하는 건 물질을 이루는 입자들이 스스로 끊임없이 움직이는 현상을 입자 운동이라고 했고요. 이런 입자 운동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 첫 번째로 증발 정리를 해보셨죠? 빨래가 마릅니다. 젖은 머리를 헤어드라이어, 머리 말리개라고도 하더라고요. 그걸로 말렸어요. 이런 것들이 모두 증발. 입자 스스로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증발은 입자운동의 증거입니다. 라고 했고요. 이 증발 말고 오늘 우리가 정의할 확산도 입자운동의 두 번째 증거입니다. 아, 오늘 확산하는구나 라는 거 눈치채셨죠? 자, 그럼 들어갑니다. 첫 번째 핵심 확산. 확산은요, 물질을 이루는 입자들이 스스로 운동하여 퍼져나가는 현상을 확산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들이 향수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향수를 그냥 뚜껑만 열어서 가만히 놔둬 봐봐봐 그러면 향수 액체가 있죠. 그 액체로 이루어진 향수에서 향수 입자가 스스로 운동해서 우선은 1차적으로 증발이 일어날 거예요. 증발이 먼저 일어나고 나서 증발된 향수 입자가 그 근처에만 모대모대 모여 있는 게 아니라 공기 중으로 넓게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에는 뭐 디퓨저라는 걸 많이 사용을 하죠. 되게 넓은 공간에 디퓨저 하나를 딱 꽂아놔요. 그러니까 디퓨저라는 게 사람이 몸에다 사용하는 걸 향수라고 한다면 공간에 좀 향을 좋게 뭐 방이나 거실 향을 좋게 하는 거 이런 걸 디퓨저라고 하죠. 이거를 저쪽 한쪽 벽면에 놓아두어도요. 온 집안에서 그 향이 살짝 나게 되죠. 이게 바로 공기 중으로 멀리까지 확산을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결국 확산도 물질을 이루는 입자가 스스로 움직여서 나타나는 현상인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방 안에서 향수병 마개를 열어놨을 때 방 안 전체에 향수 냄새가 퍼지는 이러한 확산이요. 입자 운동에 의해서 나타나는데, 그런데 확산이 일어나는 방향은 입자 운동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사방팔방 지멋대로 모든 방향으로 일어납니다. 어느 쪽으로 딱 일어나요? 이렇게 정해지지 않고 사방으로 일어난다는 거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요. 확산이 뭔지 대충 알겠어. 자, 그러면 두 번째 핵심 생활 속의 확산 현상 알아볼게요. 두 번째 핵심 기체 속에서의 확산과 액체 속에서의 확산으로 나눠서 한번 정리해 볼 건데요. 기체 속에서 대표적인 예로 여름 뜨거운 여름이 되면 와 방학이다 놀러 가야지 물놀이 이런 것도 생각이 나지만 선생님이 여름이 되면요 이놈의 모기가 또 오겠네. 뭔 놈의 모기는 이렇게 일찍부터 와서 늦게까지 있는지 모기 엥 하고 모기가 귀 속에서 왔다 갔다 한 번만 지나가도 되게 소름 끼치지 않니? 선생님 모기 너무 싫어하거든. 그래서 이 모기를 잡기 위해서 우리가 쓰는 방법들이요. 모기약을 칙 뿌리기도 하지만 요즘에는 뭐 전기 모기향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 콧구멍 전기 코드에 딱 꽂아 놓으면 뭐 정해진 시간 동안 그 모기향이 나면서 모기를 잡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선생님 이건 사실 좀 못 믿겠어. 내가 손으로 딱 잡아야 돼. 그게 제일 좋은데. 어쨌든 이렇게 전기 모기향을 피워요. 그러면 그 전기 모기향 있는 부분으로부터
어떻게 돼? 약성분이 확산되어서 우리 방 안에 전부 다 퍼지면서 모기를 쫓아주는 거죠. 자, 그리고 마약 탐지견 아세요? 마약 탐지견은 마약 냄새를 맡을 수 있게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멍멍이들이 냄새 되게 잘 맡잖아요. 그래서 냄새 잘 맡는 사람한테 너 개코다 야 어떻게 그걸 알았냐 막 그러잖아. 그쵸? 이렇게 멍멍이들, 강아지들한테 마약 냄새를 맡아서 마약을 찾을 수 있도록 이 마약 냄새가 나면 짖어야 해 라고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마약을 찾는 이런 것도 결국 냄새를 맡는 거잖아. 마약으로부터 확산이 되어서 냄새가 나게 되면 사람은 냄새를 맡을 수 없는 거지만 마약 탐지견은 워낙에 냄새를 잘 맡으니까 맡겠죠? 확산. 멀리서도 꽃향기, 향수 냄새, 음식 냄새 등을 맡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방구 냄새 맡는 것도 똑같이 확산이지. 그리고요. 내가 내 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좀 멀리 떨어진 곳에서 공부를 열심히 과학 공부를 하고 있어. 그래도 주방에서 된장찌개를 끓이는지 김치찌개를 끓이는지 냄새만 맡고도 다 알 수 있죠. 이런 것들도 모두 확산 현상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요즘 들어 이런 것도 이제 요즘에 사회적인 문제로 나오니까 나올 수 있는 예인데 새로 지은 집의 건축 재료에서 나오는 해로운 물질 때문에 새집 증후군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새로 지은 집에는 뭐 이렇게 접착제라던가 페인트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면서 몸에 좋지 않은 여러 가지 성분들이 나오고 피부가 막 뒤집어지고 그런 일들이 나타나거든요. 해로운 물질을 이루는 입자가 기체로 되어서 공기 중으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아, 이것도 확산이구나. 그리고 액체 속에서의 확산 넘어가서 살펴볼 건데요. 자, 여러분. 녹차 혹시 좋아하세요? 녹차, 홍차, 우롱차 뭐 이런 것들 모두 다 찻잎을 따뜻한 물에 넣어서 우려서 마시는 거죠. 그럴 때 차 티백을 물에 넣어두면 우러나는데 내가 저어주지 않아도 우러나서 전체로 퍼져서 그 찬물을 마시면 아, 맛있다라는 느낌이 들죠. 뭐 아직 찬물이 맛이 뭐가 있어요? 라는 친구도 있을 것 같은데 뭐 그건 중요하지 않은 거니까. 그리고 요거 진짜 확산해서 이해로 많이 출제되는 건데 냉면에 식초를 떨어뜨렸을 때 국물 전체에서 신맛이 납니다. 냉면에 식초를 떨어뜨리면 국물 전체에서 신맛이 나는데 저어주지 않아도 식초가 전체로 퍼져나갔어요. 확산. 물에 잉크를 떨어뜨렸을 때 잉크가 물 전체로 퍼져나가요. 확산. 여러분들 이거 물에 잉크를 떨어뜨렸을 때 잉크가 퍼져나가는 현상은 집에서도 해볼 수 있거든. 수성 사인펜 갖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투명한 플라스틱 통에다가 물을 반쯤 담아놓고 수성 사인펜 잉크를 살짝만 짜서 똑 떨어뜨려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저어주지 않아도 골고루 퍼지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그게 바로 확산인 거예요. 아셨습니까? 자, 요거 잘 기억을 해서 일상생활 속에서 확산 현상을 기억을 하시는 게 좋고요. 이왕이면 기체 속에서의 확산인지 액체 속에서의 확산인지를 구별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마무리 짓고 세 번째 핵심 암모니아 기체의 확산 탐구해 볼게요. 암모니아 기체의 확산 과정을 살펴보시면 동심원이 그려진 종이 위에 페트리 접시를 올려 놓습니다. 그리고 이 동심원이 그려진 종이에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피자 조각 나누는 것처럼 여러분들 왜 피자 이렇게 뭐라고 할까? 부채꼴목을 이렇게 나눠주죠. 그렇게 선을 잇게 되면 동심원과 직선이 만나는 곳이 나타나겠죠? 거기에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방울방울 떨어뜨리고요. 페트리 접시 중앙에 암모니아수를 한두 방울 떨어뜨리고 나서 그 페트리 접시를 뚜껑을 덮어줄 거예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아 페놀프탈레인 용액과 암모니아가 만나게 되면 암모니아는 염기성이기 때문에 페놀이는 어머 내가 짝사랑하는 염기가 나타났네 해서 얼굴이 빨갛게 된다. 붉은색으로 변해요. 페놀이는 염기인 암모니아를 만나면 붉게 변하는데 이 변하는 걸 살펴봤더니 페놀프탈레인 용액의 색이 중심에서부터 모든 방향으로 붉게 변하는 걸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뭘 할 수 있는 거야? 암모니아 입자는 스스로 운동해서 퍼져나가 확산을 하는데 이때 동심원 모양으로 이렇게 똑똑똑 떨어뜨렸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방향에서 똑같이
색이 변합니다. 아, 모든 방향으로 퍼져나가고 같은 빠르기로 움직이는구나 라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별거 아닌 탐구 과정이지만 사실 이렇게 선생님이랑 이야기만으로도 충분히 확인이 되는 탐구 과정이지만 잘 나오는 내용이니까 확인을 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네 번째 핵심 들어갑니다. 확산이 잘 일어나는 조건 알아볼 건데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입자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조건 공부를 했었죠? 그거랑 거의 비슷해요. 우선은 온도가 높을수록 확산이 잘 일어납니다. 찬물보다 더운 물에서 잉크가 빨리 퍼져나가는데요. 이거 아주 간단한 탐구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아까 물에 잉크 떨어뜨리면 잉크가 물 전체로 퍼져나간다고 하면서 실험해 볼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죠. 똑같은 투명한 플라스틱 그릇 아무거나 준비를 하세요. 정 없으면 페트병을 잘라서 사용을 하셔도 상관없겠죠. 그렇게 해서 똑같은 양의 물을 하나는 차갑게 하나는 따뜻하게 해서 준비를 하시고요. 똑같이 잉크를 한 방울씩 떨어뜨려 보세요. 그러면 따뜻한 물에서 훨씬 빠르게 퍼져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온도 높을수록 확산이 잘 일어나는구나. 그리고 두 번째, 입자의 질량이 작을수록 확산이 잘 일어납니다. 자, 입자 질량이 작을수록 입자 운동이 활발하다랑 연결해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매질의 상태, 매질이 뭐지? 매질이라고 하는 건 확산이 되는 공간을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식초가 냉면 육수 안에서 확산이 되죠? 냉면 육수 액체가 매질의 상태인 거야. 뭔 말인지 알겠나? 자, 이러한 매질의 상태를 살펴보면 액체 속에서의 확산이 가장 느리고요. 그 다음 기체 속, 그리고 진공 속에서 가장 확산이 빠르게 됩니다. 입자가 운동에서 달려가서 퍼져나가는 현상이잖아. 그런데 진공 속이라면 걸그적거릴 게 하나도 없네. 안 부딪히잖아. 막 뛰어가도 나한테 부딪힐 게 하나도 없어. 걸리적거리는 게. 그래서 확산 속도가 빠른 거고요. 기체는 있긴 있어. 하지만 거리가 워낙에 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피해 가면서도 확산이 되죠. 부딪히기도 하겠지만. 그런데 액체 속을 생각해봐. 얼마나 좁아. 삐짓고 나가서 좀 확산이 오래 걸리겠지. 이렇게 비교하시고 물질의 상태를 살펴보면 자, 이거는 그 물질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체보다 액체보다 기체가 더 빨리 퍼져나갑니다. 수증기가 물보다 확산이 잘 되지 않겠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뭔 말인지 알았지? 자, 이렇게 확인을 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오늘의 핵심 정리 이야기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하기. 우선은 확산이라는 거 오늘 정리를 해봤죠? 물질을 이루는 입자들이 스스로 운동해서 퍼져나가는 현상으로 향수 입자를 가지고 설명을 했을 때 우선 향수 입자가 스스로 운동해서 증발해서 공기 중으로 확산한다. 같이 연결해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체 속에서의 확산과 액체 속에서의 확산 대표적인 예 몇 가지 체크해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확산이 잘 일어날 조건 온도가 높을수록 입자 질량 작을수록 매질의 상태 확산이 일어날 때 다른 입자의 충돌 방해가 적은 진공 속에서 가장 빠르고 기체 속, 액체 속이고요. 물질의 상태는 기체, 액체, 고체 순서로 기체일 때 가장 빨라요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지금까지 정아쌤의 과학 이야기 마무리해 보도록 할 건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